러시아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선진 무기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 무기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보편화될 것이라며 놀라워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의 눈에 한국은 대중문화를 창조하는 데 능한 나라라는 인상이었으나 최근 한국의 방산체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자국산 첨단 무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조차 경악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군은 6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은 태평양에서 벌어질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대여로 주역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물고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충분히 선진적이며 한국군은 앞으로 송곳니와 발톱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의 현역 병력은 60만 명으로 세계 6위이고 이 중 육군 병력은 49만 5천 명이다. 한국 육군은 완전한 기계화를 이루고 있는데 운용 중인 전차는 2,600대가 넘고 장갑차 14,000대 이상을 보유 중이며 포병은 자주포 3,000문과 견인포 4,000문을 보유하고 있고 다연장 로켓 500대와 공격 헬기 300대를 포함해 700대 이상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3.5세대 전차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되며 터키의 기술 수출을 시작으로 중동과 유럽 각지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은 K1 전차와 K1A1 전차도 전량 3.5세대 전차로 개량을 추진 중이다. K9 자주포는 한국 방위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로서 200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자주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K21을 기반으로 최첨단 장갑차인 AS21 레드백 장갑차를 개발했으며 현재 호주 시장에 대규모 수출을 노리고 있다. 한국은 헬기 분야에서도 국산화를 꾀하고 있으며 수리온을 개발한 데 이어 LAH 무장 헬기도 개발 중이다. 한국은 미사일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는데 특히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러시아의 선진 기술을 도입했다. 한국은 천궁 중거리 미사일과 천마 단거리 미사일, 신궁 휴대용 미사일과 같은 다양한 대공 미사일을 개발했다. 한국의 주력 미사일 체계는 현무 미사일 시리즈로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로 개발 및 운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현무포 탄도 미사일은 유효 사거리는 800km이며 2에서 4톤의 탄두를 장착한다. 한국의 해군 병력은 6만 7천 명이며 17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고 총 배수량은 20만 톤이 넘는다. 한국은 강력한 조선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함정들을 자체 건조했으며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되고 있다. 한국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을 능가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인천급 호위함과 대구급 호위함은 배수량 3,000톤을 초과하며 각종 국산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한국은 독일의 잠수함 기술을 도입하여 잠수함 기술 기반을 다졌는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잠수함으로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수직 발사관을 탑재할 예정이다. 독도급 대형 수송함은 배수량 18,000톤의 비행갑판과 윌도크를 갖췄으며 헬리콥터 7대와 전차 6대, 상륙 돌격 장갑차 7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다. 한국 국방부는 향후 5년간 2,53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예산은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사용된다. 한국은 특히 적의 미사일과 장거리 로켓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한 방공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전투기에 장착할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의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인 KF-21은 2026년 배치될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의 GP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술적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위성 시스템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은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해 생산할 계획이며 핵동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이웃 국가인 일본이 수년간 구상했지만 실현할 수 없었던 꿈이다. 또한 한국은 F-35B 단거리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도입하여 머지않아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과 유사한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최첨단 무기 개발 및 생산 능력은 그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충족시키는 데 중요하다. 반면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무기들이 많이 팔릴수록 다른 나라의 수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특히 한국 무기는 가격도 싸고 품질도 높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러시아의 무기 시장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여전히 많은 한국의 방산 제품들이 주로 서양과 미국 제품들의 설계에 기반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혁신 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이 러시아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도 주눅들지 않고 경쟁하려는 태도는 칭찬받을 만하다. 한국의 성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쇠퇴하는 유럽 열강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다. 한국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을 것이고 수출 판매량이 적지 않을 수 있다. 군용 제품은 민간 제품이랑 다르고 한국 무기는 조립품이라서 수출에 많은 제약이 있다. 한국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지구의 암 같은 존재다. 사실 한국은 산업 기반에 비하면 군사 산업의 기반은 약한 편이요. 여전히 미국의 기술 없이는 무기를 만들 수 없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방위 산업은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부분적이거나 심지어 개별적이다. 한국의 자체 방산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지만 한국은 서양의 선진국들과 협력하고 있어 세계 수준의 기술력과 고품질 부품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KF-21의 경우도 미국의 강력한 엔진을 부착하니 바로 제니10을 추월해버린다. 자체 기술로 전차 잠수함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러시아 군사 산업이 아무리 쇠퇴하더라도 러시아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사람들은 너무 겸손하네. 한국 무기의 품질은 최고 수준은 아니야. 그리고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한정되어 있고 세계 시장에서 고르게 판매되고 있지 않다. 오리지널 한국 기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전부 다른 나라를 모방하고 베낀 것뿐이잖아. 한국은 너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산업 기반이 약하고 사람들은 창의력이 부족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1971년 이후로 발전해왔는데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엔터테인먼트로 말하자면 우리 대표 방송국들이 몇 개의 한국판권을 사들였지? 무조건 배아파하지만 말고 다른 나라의 프로 정신과 선진 기술을 배울 수는 없을까? 미국은 한국에게 첨단 기술과 무기를 팔아주잖아. 우리도 북한한테 항공기, 함정, 레이더 같은 첨단 무기를 제공하자. 수출한다면 아무래도 좋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다. 한국은 무기 수출로도 떼돈을 벌고 있어. 조선산업은 군사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이고 여전히 우리는 한국만큼 좋지 않아. 조선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자, 기계, 중공업 분야에서 세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단결을 잘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지. 삼성은 소니를 비롯한 글로벌 거물들을 제쳤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업계의 거인으로 성장했어.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 남자 배우들이 많은 중국 소녀들의 우상이 됐으며 결국 중국인들의 많은 돈이 한국인들에게 흘러가고 있지. 중국은 나라가 크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고 아직도 큰 격차가 있으니 자성하고 분발해야 된다.